의병의 날을 맞아 서산대사와 사명대사 등 의승병의 나라 사랑 정신과 활동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재조명해봤습니다. 4대강 사업 중단과 생명 존중 세상을 외치면서 소신공양한 문수 스님의 11주기를 맞아 스님의 정신을 기리는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동양 정신문명의 정수인 참선을 도심에서 배울 수 있는 참선 아카데미 명상 대강좌가 찬불선언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시작됩니다. 호국 사찰 경남 남해 화방사에서 문화재를 활용해 코로나19 극복과 소멸의 염원을 담은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26번째 바다의 날을 맞아 탄소 중립을 향한 해양 환경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오늘은 임진왜란 때 곽재우 장군이 처음으로 의병을 일으킨 날을 기념하는 의병의 날인데요.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의승병을 조직해 나라를 구했던 스님들의 활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국 불교의 나라 사랑 정신을 널리 알린 의승병들과 이들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유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430여 년 전 임진왜란 당시 외적의 침입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경남 의령 지역에서 민초들을 모아 의병을 조직한 홍의 장군 곽재우. 곽재우 장군이 처음으로 의병을 일으켰던 날을 기념해 제정한 대한민국 의병의 날이 오늘로 11회째를 맞았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스님들의 의병 조직인 승병을 조직해 나라를 구했던 스님들의 활동도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우리의 역사로 꼽힙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선승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서산대사 휴정은 임진왜란 당시 세수 73살의 나이에 의승병을 일으켜 백성들을 구해 민족의 영웅으로 존경받았습니다. 서산대사의 제자인 사명대사 유정 역시 가사와 지팡이를 내려놓고 대승보살도 정신으로 의승병을 이끌어 나라를 구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서산대사는 의승병장으로 큰 공을 세우고 전쟁이 끝난 뒤에도 외교적 수완을 발휘해 일본에 끌려간 3,500명의 무고한 조선 백성들을 귀환시켰습니다. 두 스님과 함께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의승장으로 꼽히는 뇌묵 처영대사는 임진왜란 3대 대첩 가운데 하나인 행주대첩에서 권율 장군을 도와 역사적인 승전을 이뤄낸 선승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처영대사는 김제 금산사에서 출가해 임진왜란 때 승병 1000여 명을 모집했고 왕실로부터 승병대장인 총섭으로 임명됐습니다. 당시 이순신 장군에 의해 해상 침투가 봉쇄당한 왜군은 호남 지역에서 승부를 걸었지만 스님은 전북 진안 방향 웅치와 금산 방향의 이치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왜군을 막아냈습니다. 해군으로서는 도저히 이순신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배후에서 이제 쳐서 이제 호남을 침략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진안에서 들어오는 곰티째라고 웅치가 있고 금산에서 들어오는 대둔산 쪽에 이치라는 곳이 있어요. 배고개라고. 그 두 전투를 이겨낸 겁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금산사 주지를 맡았을 당시 처영기념관을 개관하는 등 처영대사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승병들의 활동과 애국정신에 대한 올바른 평가, 재조명 작업이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국방부는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6.25 전사자 신원 확인을 위한 유가족 유전자 시료 집중 채취 기간을 운영합니다. 국방부는 6.25 전사자 유전자 채취에 대한 참여도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코로나19로 현장 홍보와 대면 채취가 제한되는 어려움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군은 우선 기존의 보건소와 군병원, 보훈병원에서만 가능했던 유전자 시료 채취를 전국 적십자 병원에서도 가능하도록 하고 자택 방문 채취도 진행합니다. 또 대구 경북 지역과 경남 진해구 등 지자체와 협조하는 6.25 전사자 유가족 찾기 사업과
전사자 기준 친외가 8촌까지 유가족이라는 내용의 당신도 유가족일 수 있습니다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4대강 사업 중단과 생명 존중 세상, 이웃에 대한 자비를 외치면서 소신공양한 문수 스님의 11주기를 맞아 스님의 정신을 기리는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문수 스님이 서원했던 생명과 자비 정신을 되새기며 우리 사회 안정과 평화를 발언했습니다. 전경윤 기자입니다. 11년 전 오늘 경북 군위군 낙동강의 지류인 위천 제방에서 가부좌를 틀고 합장한 채 한 스님이 자신의 몸을 불사르는 소신공양을 결행했습니다. 생명을 파괴하는 4대강 사업 중단과 부정부패 척결, 소외된 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글을 남기고 문수 스님이 세납 49세, 범납 25세로 육신의 옷을 벗어던졌습니다. 문수 스님의 소신공양 11주기를 맞아 스님의 정신을 기리고 계승을 다짐하는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문수 스님 열반 11주기 추모 달해제는 서울 성북구 안암산 자락에 자리한 전통사찰 개운사 대웅전에서 봉행됐습니다. 달해제에는 중앙승가대 동문 스님들과 도반 스님들, 조계종의 부실장 스님들, 유가족들이 함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모든 존재의 소중함과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삶을 강조한 스님의 유지를 이어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생명 존중과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조화로운 세상이라는 화두는 누구나 가슴 깊이 새기고 살아가야 하는 연기법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결코 문수 스님께서 세상을 향해 던진 크나큰 서운이 깃든 화두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문수 스님은 지난 1984년 해인사로 출가해 해인사 승가대학과 중앙승가대를 졸업하고 통도사와 해인사 등에서 20여 년간 수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스님은 입적하기 전 3년 동안 군위 지보사에 머물면서 하루 한 끼 식사만 하는 일종식을 하며 오직 수행에만 매진했습니다. 특히 낙동강 뚝에서 스스로 온몸에 불을 붙여 무생명을 살리려 한 문수 스님의 보살행은 이 시대에 생명 존중이라는 큰 화두를 던져줬다는 평가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문수 스님의 간절한 발언인 모든 존재의 소중함과 이웃에 대한 자비심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불제자로서 우리 사회가 하루빨리 안정과 평화가 함께할 수 있도록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생명 존중과 가난한 이들에 대한 따뜻한 배려가 있는 세상을 실현하자는 스님의 서원은 코로나19로 지구촌 모두가 고통받고 있는 이때 더욱 의미 있는 가르침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생태계 파괴와 생명 경실을 일삼은 대가로 코로나19라는 과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문수 스님이 던진 화두는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닌 우리를 위한 삶, 인간만을 위한 삶이 아닌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대학생 불자들이 온라인 수계법회를 통해 진정한 불자로 거듭났습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는 지난 주말 조계종 청년대학생 전법단과 함께 불기 2565년 대학생 불자 합동 수계법회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2019년 시작한 수계법회는 올해로 3회째로 지난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전면 온라인으로 실시했지만 올해는 서울 공생선언에서 전법단장 무각스님을 계사로 대면 법회를 하는 등 대면과 비대면으로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대학생 불자와 일반 청년들은 온라인 화상회의 줌 프로그램을 통해 10선계를 수계했습니다. 10선계는 행동으로 하는 3가지 선한 일, 입으로 하는 4가지 선한 일, 마음으로 하는 3가지 선한 일을 뜻하며 대학생들이 일상에서도 계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동양 정신문명의 정수인 참선을 서울 한복판 강남에서 배울 수 있는 제5기 참선 아카데미 명상 대강좌가 내일부터 참불선원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시작됩니다. 숲속의 선승과 명상대가의 만남을 주제로 마련된 이번 강좌는 코로나 시대 마음 방역과 참선 대중화에 크게 기여할 걸로 기대됩니다. 홍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5기 참선 아카데미 명상 대강좌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한국 참선 지도자협회는 서울 현성정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강남 참불선원에서
온 오프라인 강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주제는 숲속의 선승과 명상대가의 만남으로 코로나 시대 마음 방역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기 분야의 최고의 과정을 선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현재 나의 마음은 어떤 상태인지, 내 마음 그릇은 어떤지, 내가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더 채워야 될 것인지를 경험하게 될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자리입니다. 내일 각산 스님이 초기 불교와 가나선 통합 수행을 주제로, 다음 주 마가 스님이 잠깐 멈춤에 대해 각각 강의할 예정입니다. 이어 중앙승가대 교수 금강 스님과 행불선원장 월호 스님이 차례로 법석에 오르며 이용태 교수의 강의가 이어집니다. 온라인 참여자의 비중이 대폭 늘어난 가운데 우리 시대의 선지식, 해국 스님과 무여 스님을 직접 찾아뵙는 시간도 가집니다. 이제 지도자를 육성하다가 보니까 본의 아니게 비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할 것 없이 청강은 할 수 있도록 아주 저비용으로 했습니다. 아마 불교 강의하는 역사상 치고 최고 싼 비용입니다. 일생을 수행한 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산사순례 가서 또 이제 무역 큰 스님, 해국 큰 스님을 또 이제 특별 법문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로 각산 스님과 마가 스님, 월호 스님과 함께 비행기 결항으로 함께하지 못한 금강 스님까지 4명의 스님들은 스스로를 불벤저스라고 부릅니다. 너무 어려워 대중과 멀어진 참선을 앞장서 알리겠다는 뜻입니다. 불교의 핵심은 특징은 해탈에 있거든요. 그래 제가 요새 보니까 뭐 거기서 야 너도 영어 할 수 있어 이거 있잖아요. 제가 그거 바꿔서 패러디해서 야 너도 해탈할 수 있어. 어? 너도 나도 모두 이렇게 자신감을 줘야지. 이번 대강좌는 보다 쉽고 재밌게 참선을 대중에게 알리고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현성정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대표적인 불교 문화축제로 자리 잡은 서울국제불교박람회와 붓다 아트페스티벌이 오는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대치동 서울무역전시 컨벤션센터에서 오프라인 전시와 온라인 누리집을 통해 개최됩니다. 조계종이 주최하고 불교신문, 불광미디어가 주관하는 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불교 문화와 전통문화 산업을 아우르는 국내 유일의 전통문화산업 종합전시회로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오프라인 행사를 취소하고 온라인으로만 개최했습니다. 2021 서울국제불교박람회와 제9회 붓다 아트페스티벌은 누리집과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활용을 극대화하고 오프라인 박람회장에서도 QR코드를 활용해 온라인 장바구니를 연동하는 등 변동성이 큰 코로나19 상황에 완벽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박람회 사무국은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지혜라는 올해 주제에 부합하는 참가업체, 작가를 모집하기로 하고 6월 30일까지 1차 접수를 진행하며 1차 접수 기간에 신청할 경우 참가비 10만 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호국 사찰 경남 남해 화방사에서 문화재를 활용해 코로나19 극복과 소멸의 염원을 담은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화방사 문화유산 발굴단의 삼재부 탁본 마스크 만들기 현장,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방사가 소장하고 있는 삼재부 목판은 삼재 소멸을 기원합니다. 3마리의 매 주둥이 아래 탁 삼재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삼재부 목판에 담긴 의미를 담아 코로나 시대 필수품인 마스크를 만들어 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해보니까 이런 만드는 것들이 전부 이렇게 악기를 물리치는 그런 의미가 있고 하니까 지금 시대에 굉장히 어울리는 것 같고 굉장히 유익하고 재미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삼재부 마스크 만들기에 이어 탁본도 해서 종이 액자에 담았습니다. 전통 산사의 문화재를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들어 보면서 소중함과 그 가치를 더욱 느끼게 됐습니다. 만들기를 통해서 또 놀이를 하고 직접 경험을 하고 그걸 통해서 직접 이렇게 느껴야 단순히 문화재를 보고 이거구나 라고 해서 만드는 것보다 먼저 느끼고 나서 그 다음에
아, 이게 내가 했던 게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게 좀 더 와닿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체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스님이 들려주는 하방사 문화재 이야기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동참자들은 경내 채진로와 설선당, 신중태가 등에 얽힌 해설을 들으며 한층 더 전통 산사와 우리 문화재에 다가서게 됐습니다. 우리 거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이 더 잘하고 있으면 우리가 손말로 좀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무료로도 듣던디 오셔가지고 우리 문화재, 우리 거를 우리 식구들이, 우리 국민들이 알게 한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몇 가지라도 좀 확실하게. 다양한 인문학 강좌와 체험으로 구성된 하방사의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은 오는 10월까지 5차례 더 예정돼 있습니다. BBS 뉴스 박노입니다. 어제는 26번째 바다의 날이었는데요. 코로나19 대유행을 극복하고 해양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해양산업 발전과 함께 탄소 중립을 향한 해양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신두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다의 날은 지난 1994년 유엔 해양법 협약 발효를 계기로 21세기 해양시대를 맞아 세계 해양 강국으로 부상하기 위해 1996년 제정된 법정 기념일입니다. 통일신라시대 해상왕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한 날을 기념해 매년 5월 31일로 정해졌습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 속에서도 해상 물류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We also rely so heavily on the sea routes to carry food, fuel, and medical supplies around different corners of the globe as we continue working to win the fight against the COVID-19 pandemic. 해양수산부 집계를 보면 지난 4월 전국 무역항에서 처리한 항만 물동량은 1억 3천여만 톤으로 전년 동월 대비 6.6%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 세계적인 선박항공 수급 불균형 속에 글로벌 운임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활한 수출입을 향한 해상물류의 안정화는 경제 회복을 위한 밑거름입니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해양 분야에서의 탄소 중립 추진도 필수적인 도전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Under this vision, the Korean government actively supports the activities of the Getting to Zero Coalition. Going forward, we'll fulfill the responsibilities bestowed upon us to achieve decarbonization in maritime transport and establish a green maritime supply chain.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의 해상 방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일도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서 당신들이 어떻게 수거, 정화, 희석, 방류할 건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를 해야지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직접 또는 IAEA를 통해서 그 모든 과정을 정확하게 실질적으로 감시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 바다를 이용한 해양 산업 발전과 함께 해양 환경, 해양 안전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은 인드라망을 이루고 있는 지구 공동체의 공동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BBS 뉴스 신도식입니다. 우리나라 호두나무의 시베지에 자리한 천년고찰 천안광덕사가 천연기념물인 호두나무의 보존과 활용, 사찰 재정 안정을 위해 호두나무 전시관을 건립하고 호두과자 생산과 판매에도 본격 나서기로 했습니다. 천안광덕사 회주이자 조계종 원로의원 지공 철웅 스님은 BBS 불교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경내 80평 규모의 호두나무 전시관을 지어 전시회도 하고 사찰 재정 자립을 위해 호두과자의 생산과 판매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두나무 전시관을 한 80평 정도로 지어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전시회도 하고 또 앞으로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서 호두과자도 만들어서 전국 사찰로 판매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 광덕사 대웅전 앞에 자리한 천연기념물 제398호인 호두나무는 700여 년 전 고려 충렬왕 당시 중국 원나라에서 호두나무 묘목과 열매를 가져와 심은 것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호두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천태종 산하 NGO 단체인 나누며 하나 되기가 호국 보훈의 달을 앞두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어르신들과 이주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위해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나눔이 하나 되기는 서울 남부 보훈지청과 파주시 보훈단체협의회, 경기도 미얀마 연대, 의정부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중머인 연대, 태국 이주 노동자 등에게 마스크와 손소독제, 물티슈 등 코로나19 예방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오철환 파주시 국가유공자 보훈단체 협의회장은 매년 잊지 않고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줘 감사하다며 전달받은 방역물품과 생활용품 등은 관내 국가유공자들에게 잘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모토 미얀마 연대 대표는 하루빨리 고국에서 군사 쿠데타가 종식돼 민주화가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나눔이 하나 되기는 나라 사랑과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내일부터 남북 DMZ, 남북 문화유산 시민강좌를 개최합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정부는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 사회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취지로 대대적인 인식 개선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와 법무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정부부처와 함께 어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공동실천선언문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선박 안전사고가 잦고 레저 활동이 늘어나는 여름철을 맞아 오늘부터 석 달 동안 해양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선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조업 중에는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그물을 걷어올리는 양만기에 대해선 선원이 빨려 들어가는 등의 사고를 막기 위해 긴급 정지 장치를 개발해 보급할 방침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서울 청계광장에서 청계천변을 따라 동대문구 고산자교까지 막힘없이 달릴 수 있는 청계천 자전거 전용 도로가 어제 정식 개통됐습니다. 서울시는 차량과 관광객 등 유동인구와 조업 공간이 혼재된 청계천로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 차도는 축소하지 않으면서 차도와 완전히 분리된 자전거 도로를 구축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은 임진왜란 때 곽재우 장군이 처음으로 의병을 일으킨 날을 기념하는 의병의 날입니다. 의병과 함께 나라를 구하기 위해 몸을 던진 스님들, 즉 의승병들의 대승보살도 정신과 나라 사랑의 마음을 제대로 평가하고 재조명하는 일에 많은 관심과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겁니다. 이상으로 6월 1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